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적어도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딱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서까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자로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이 국회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뭐 이리저리 행방을 좀 확인하고 어쩌고 그랬겠죠. 그래서 뭐 유리창을 깨고 하는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국회의원 전체를 막 물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장난하는 건가 이랬는데, 사실은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 그리고 거기 체크,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90명의 사람들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메인 타겟이기 때문에 이건 설렁설렁한 겁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태가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2시간 반 후인가 해제를 결의했어요. 그래서 해제 결의를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엄령 발동하는 데 아마 한 5시간쯤 걸렸나?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작전은 다 했어요. 끝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국민의힘 정당이 취한 태도입니다. 예? 제가 아주 충격받은 단어가 뭐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걸 대뜸 받아가지고 윤석열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딱 취한 거예요. 그리고 계엄 발표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라고 내놓고 얘기했어요. 집권당 대표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렴 그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대표는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아니, 각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지. 근데 무조건 앉아서 반헌법적이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디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단어. 한동훈, 왈. 이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7곳입니다. 직무수행 불가능. 또 하나는 조기 퇴진 불가피. 양 불가피를 냈어요. 아니, 집권당 대표가 저런 사정을 보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이 사람 정신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 선포에 따르는 더불어민주당이 막 공세를 하니까 성문 열어주고 내응하는 시기에요. 아,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쫓아냅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저하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 앉아서 국정을 보살피겠습니다. 니는 윤석열 니는 가라. 딱 그렇게 밀어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 기능으로서는 빵점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전국을 이제 타개해야 할 입장이 이제 생기는데, 저는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하고 뭐 구속 적부심이 벌어지고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충분히 그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완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여론이 50%를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갤럽을 보니까 정당도 바꿔서 36대 31 올라섰어요. 국민의힘이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인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이건 뭐냐? 국민이 뭐냐?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수치는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갤럽의 여론조사만큼은 신뢰합니다.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창시한 박무익이라는 사람이 제 2년 후배예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한때 이명박 정부 때 약간 회장으로 월급 회장으로 모셨던 어떤 분이 이명박 쪽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좀 오해를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존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갤럽의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나 48%인가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50을 치게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쓸데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요새같이 압도적인 대통령 권력 체제 아래서 뭐가 아쉽다고 뭘 먹겠다고 속된 말로 자기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계엄을 합니까?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기가 뭐 하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권력을 쟁취하려고, 권력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이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말이 돼. 근데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저는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22대 국회는 파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아마 한국에 대해서 뭐 거의 제1성, 제2성으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릴 겁니다. 왜? 자기도 부정선거 때문에 지난번 2020년 선거 때 피해를 봤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 배후에 특히 중국의 세계 재패 야욕이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해커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키르기스탄도, 민주 콩고도, 이라크도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을 중국 애들이 한 거야, 중국 애들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유엔의 규제를 어겼다고 해서 고발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 고발당하는 거 미국도 함부로 못 가고 어쩌고 그런다. 그건 오늘 우리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고 봅니다. 승자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국민의힘에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만 비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10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웃기는 3.6 국회의원들이야. 아니, 대통령이 뭘 한다니까 전부 계엄 반대야. 예? 계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 사과 나발이고 좋아하네. 한 번도 가서 물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예? 그런 애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전부 사과야, 전부. 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 기가 차. 속된 말 기똥차야. 자기하고 대결했던 사람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제 실수해서 이제 꺼진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요새 권성동이나 또 권한문학의 양권이 옛날에 과거에 잘못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나마 뭘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면 가당찮아요. 가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화무의 애는 벌써 멀리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52명인가로 추정이 되는
부정선거 당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그 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근데 공병호 TV를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쫙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인용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특별 조치에서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조사가 세워라 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조사 다 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명 이상의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급전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제7공화국인가요? 제6인가 7인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공화국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헌법을 개정한다는 문제예요. 총선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임하고 새롭게 선거를 하는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 여러 같은 비판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정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그 혼란 중에 자기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 3, 40명 된다고 합니다. 그게 너가 2년 반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노릇했는데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런 발언 비슷한 걸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을 안 붙이겠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은 이 나라의 선거 부정 문제를 딱 해결한다는 그런 좀 안다쿠와 같은 영웅의 입장에서 그걸 해결하면 자기 2년 반 하고 물러나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봐야겠습니다만 미련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박수 받고 퇴장할 수 있다. 그러면 헌법 바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국민 대통합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꼰두박기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그때 사법 리스크가 있든 없든 간에 당을 잘못 끌어갔다는 비판 내용으로 당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오랜 경험으로 봐서 그것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서를 가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물러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대통령제를 이 제왕적 대통령제 단임제 5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래서 요새 가끔 이제 헌정회 등등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헌안 운동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4년제 대통령 중임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각 책임제를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국민의힘에서도 완전히 채통이 깨졌거든. 왜? 누구가 부정선거 했다는 거 다 알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공천에서 많이 배제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이 혼란기에서 속된 말로 사쿠라 노릇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마 다 배제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자유우파의 진정한 새로 재충전되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작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우선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오늘쯤이나 내일쯤이나 간에 내각 특검 내란 특검 한다고 지금 난리 법석하고 있는데 그거 장난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거 들어봐야 되겠지만 권성동이가 또 누구야 더불어민주당한테 말려가지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과오를 또 저지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윤석열이와 친구로 눈물도 흘리고 뭐 온갖 쇼를 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동정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문제 만든 것은 대처에 대한 건 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로 꼭 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이 나와서 계엄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하고 뭐하고 한 거 신경도 안 써요. 국민의힘이 니들이 그걸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아유 계엄은 안 됩니다. 반대하고 말이야. 반대하는 것을 뭐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넷돈이나 된 것도 나는 반대하고 돌아다니고 어쩌고 그런 짓거리 하고 그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요새 이 비상시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지키고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요새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주 클로즈업 된 사람이 김문수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국회에 나가 처음 앉아있는데 그때 뭐 누굽니까? 서운교 그 싸나운 여성 의원이 막 아우성에서 전화 국무원이 일어나요. 사과하세요. 저라고 하니까 전부 쩔쩔매고 인사하는데 김문수만큼 딱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동생이 제일 낫네. 나는 사과할 거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요새 김문수가 그냥 여권의 차세대 주자로 막 올라가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김문수가 취한 태도가 옳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의힘 대표부는 교체되거나 국민 앞에 사죄해야 돼. 대통령이 뭘 벌렸는데 아까 아주 극적인 것이 누구야? 한동훈이 반헌법적 불법행위. 아니 그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자기 스승인데 자기 선배인데 20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배인데 그 사람이 뭐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거 왜 못 물어봐?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그 전화 못해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야지. 지도 법도 아는 친구야. 그런데 대뜸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 퇴진 불가피. 나 이 단어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 내가 한동훈이한테 그 말을 좀 붙여가지고 좀 기대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저는 내가 비판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한동훈이 한자도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가 그래갖고 어떤 대통령을 해먹는다고 나와? 한동훈도 국민 앞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반성하세요. 응? 정치에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죄하세요. 응?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후에 정치적인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이 제가 방금 대충 이렇게 틀거리를 맺는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막바지의 작업으로 자구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이재명 쪽에서 꽉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적당히 국민의 뜻을 저항하는 것을 하면 아마도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혁명적 물결이 일어날 겁니다. 자유우파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탄핵 반대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올라가고 4.19에 못지않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를 봐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그렇게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를 보는 그런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는 참 잘했다. 윤석열이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가까운 이제 대학 친구가 전화가 찍어갖고, 야, 김 의원,
그럼 뭐 자네 뜻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윤석열이가 쫄딱 망해가 똥집망치가 돼버리면 자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하다못해 이번에 뭐 잘못 말려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말려서 감옥소에서 몇 년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윤석열이가 영웅의 위상을 언젠가는 유지하리라고 본다. 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정부패, 부정선거 문제를 내세워서 그걸 깨겠다고 나온 사람이야. 아무도 겁이 나서 그걸 못해. 예? 그리고 옛날에 꼭 할 것도 없습니다만 선거 부정이야말로 민주사회, 특히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건 사람을 몇 사람 죽인 거하고 유고 아니야. 국민의 의사를 조작한 놈들이야. 이건 사형을 해도 몇 번 시켜야 할 놈들이야. 4.19 때 최인규 등등이 부정선거하고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은행을 알카프레이션 같이 총 가지고 몇십억 빼갔거나 아니면 조작해갖고 몇십억 돈 먹고 도망가거나 몰래 사람 죽이거나 어디 거리 들어가서 여자친구가 지 말 안 듣는다고 따라가서 가서 찔러 죽인다는 이런 흉악범. 비교가 안 되는 범죄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 아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 이 범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정치적인 견제에서는 도망갈 구멍을 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40국회의원 선거 4.15도 그렇습니다만 4년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벌였던 40선거에서는 너무도 많은 부정선거가 벌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꽤 잘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거 득표를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 이렇게 하는 계량경제학자 계산, 통계학자 계산은 저는 서투릅니다. 저는 사회과학도니까 서투른데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읽어보세요. 통계학자 의학이 공병호 의학이 다 물어보세요.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어지간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다 나와. 그래서 지금 50몇 명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미치고 환영할 거야. 자기가 그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중에 반 이상은 중국의 컴퓨터 만든 이 사람은 넣어줘야 돼 해서 적당히 올려준 거예요. 사전투표 올려주고 다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쉐쉐하고 그 잘 따라다니니까 자기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죠. 에? 그런 사람들을 재판을 하다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아마 국민 대통합의 운동이 윤석열 측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은 못 이기는 척 끌려가다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반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국민통합운동에 가담하는 그런 화해의 전국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그 아리우는 어디 사법 리스크에 가서 지금 까먹어서 갔든지 어떤지 우리 한국의 정치 국면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때 민주당에서 한 10여 년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은 천지박하로 다릅니다. 당시에 있던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있었는데 저는 중도 우파였습니다만 중도 우파는 그냥 중도 좌파, 순수한 좌파. 그런 한 사람도 없어. 민주당 안에 완전히 주사파만 있어요. 예? 이석기 동부 연합 등등 그리고 북한에서 직접 받은 간첩
그리고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 이것이 1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고, 판검사 중에서 검사가 많고 판사도 그러고, 그리고 그 대법관이라는 사람도 다 체포해 있어요. 제 친구 하나도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하는 친구 있어요. 제하고 동기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선거 부정 같은 거 하는 거 판결을 보면 이 자식 정말 웃기네, 이런 판결을 했어. 부정선거 문제인데 증거 없다고 기각했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조용하게 늙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응? 그러나 국민의 눈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의 눈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윤석열의 어떤 의미 윤석열의 혁명이야. 이 윤석열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지혜롭게 잘 운영할 수 있는 1등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와 자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체포 당한 그 소아무개 판사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같은 중앙지검에서 그쪽에 어떤 사람은 체포영장하니까 거절했다는 그 확실한 믿을만한 정보가 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체포가 정당합니까? 정당하다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나 그런 사람이 어쩐지 아무튼 압력을 받아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체포 적부심 문제에 대해서 근거가 많이 있잖아요. 공수처는 체포하고 내란 문제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기소도 거기서 못해. 중앙지검을 갖다 줘야 돼. 그리고 355 그 경비단 그 들어갈 때 가짜 문서 만들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인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했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어. 적어도 2개는. 응? 그런 것을 또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법이냐, 빵이냐,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의를 위해서 꾸준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역사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수평, 지평을 여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체제의 그 동맹체제에서 동아시아에서 우뚝 선 강국으로 자유민주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면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에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설사 쉬운 2명의 그 사람들의 어떤 선거 부정 사건을 완전히 덮는다고 할지라도, 왜? 물리적으로 힘이 되니까,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덮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나라의 선거 관리 체제는 완전하게 바꾼다는 조건 하에 국민 대통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쉽죠? 사전투표 안 하고, 관리관 도장 확실히 찍고, 부재전 문제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사전투표 하는데 누가 저따라 명단을 안 만들어. 세상에 그런 놈의 선거가 있어. 그것을 다 하고 전제해 놓고, 그리고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좀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대법관이 너무 부패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 대통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죠. 그리고 그 병원의 주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 다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도 채우지 않고도 그 말에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감동적인 새로운 시대가 한국 역사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 거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걸 기다리면서 눈물을 뜨고 정확하게
역사를 판단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서로 간에 각성하고 격려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